사실 결혼은 나의 이번 연애 상대가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스펙이다. 이번이 리즈다. 이 다음부터는 분명히 내리막길 뿐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이제는 진부한 표현이 됐죠. 3포세대라는 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세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요새 댓글로 사람들이 자꾸 마녀님, 연애하면 뭐가 좋아요? 결혼하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걸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 보면 아무리 3포세대라고 해도 결국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역시나 동물적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이든 타이든 포기하면서 사시면서도 자꾸 이게 궁금하니까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즘 몇몇 젊은이들이 포기를 하셨다는 그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하면 이 21세기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그냥 동물의 기본 본능이다 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일단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짝짓기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순간에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모든 동물들의 본능인 거죠.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행과 행복들이 결국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처음 관계 맺는 사람은 부모님, 양육자 분들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10살쯤 되면은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뜨거워집니다. 부모님도 다 필요 없고 동성 친구랑 있는 게 제일 재밌고 좋고 편해요. 그리고 20살쯤 돼서는 연인 관계라는 걸 맺게 되죠. 완전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이 돌아버려요. 근데 첫 연애가 딱 깨지고 나면 한 90% 정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다시는 연애 안 한다. 내가 또 여자를 만나면 내가 또 남자를 만나면 걔다. 내가 진짜 쓰레기지. 라고 말하는데 걔가 똥을 끊지 못 끊습니다. 동성 친구가 여러분한테 주는 그 실망감, 분노에 비하면 그 10배쯤 되는 고통을 여러분한테 주는데도 못 끊죠.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동성 친구랑만 놀고 그렇게 평생 모태솔로로 살면은 평생 몰라도 되는 그 분노, 고통, 실망감을 얻게 되지만 연인이 주는 그 쾌락이 동성 친구가 나한테 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세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마약 같은 거죠. 어쨌든 호르몬 대파티가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리고 그 쾌락을 넘어서 나중에 또 인간들은 안정감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자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우리는 배우자라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연인들이 있겠지만 그 반복되는 상실감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감 또한 얻고 싶어서 배우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들이 다 인간관계가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동성친구, 연인, 배우자 이렇게 평생 만만하고 평생 여러분들을 내칠 수 없는 평생 절대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절교라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너무 재밌고 편한 동성친구와의 관계를 맺고 교통사고급 아픔을 준다는 이별의 위험 부담이 있지만 너무나 쾌락적인 연인과의 관계를 맺고 또 불륜을 당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고통 때문에 심지어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돈독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이리스크로 나아가지만 결국 하이리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결혼 안 하고 계속 있어봤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쾌락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시집 장가 가고 없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이상 사실 결혼은 나의 이번 연애 상대가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스펙이다. 이번이 리즈다. 이 다음부터는 분명히 내리막길 뿐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그것 또한 나와 내 2세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나에게 최상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자 나에게 최상의 쾌락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2세를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정말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2세한테서 받는 쾌락과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집착을 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문이라는 게 생기거나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결국 연애, 결혼, 출산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연인, 배우자, 2세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쾌락, 즉 하이 리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세가 주는 쾌락, 그 행복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걸 제가 묘사를 해드리자면,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몇 가지 불행, 고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고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다른 대학을 갔더라면, 다른 과를 갔더라면, 다른 회사를 갔더라면, 내가 딴 여자를 만났다면, 딴 남자를 만났다면, 그런 후회들, 아쉬움들, 그런 선택의 순간들,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했던 순간들, 옛날에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여러분이 2세를 만나게 돼버리면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0대, 20대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저의 진로가 바뀌어 버렸을 거고, 지금 저희 남편을 못 만났을 거고, 지금 저희 아기들도 못 만났겠죠.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제 운명을 딱 1초라도 바꿔버리면 지금 2세 아기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2세가 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도 주인공이 아무리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미 만났던 나의 2세들을 절대 다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 과거로 가는 거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은 결정들, 혹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그 수모와 고통들, 이런 게 다 정당화돼 버릴 정도의 감정, 아, 내가 얘를 만나려고 어쩔 수 없이 다 지나온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방황들, 이 모든 인연들과 이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당위성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2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출산하기 전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고통들을 똑같이 다시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겪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 선택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훗날 여러분 또한 그런 위대한 존재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3포 세대라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첫째를 낳고 나서 수면 부족 때문에 공황장애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절대 둘째 안 낳는다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나고 공황장애가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싶을 때 결국엔 또 둘째를 낳았으니까 사람이 역시 일단 본인이 먹고 살만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3포 세대까지 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전에는 취준이 어렵다였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문제가 돼버렸죠. 이렇게 모든 오프라인 부동산을 기성세대 분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MZ세대 분들은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세상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부를 만들어서 결국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죠. 우리 인간들은 또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해낼 신인류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또 새로운 젊은 부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설탕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육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2세를 낳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2세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쾌락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탕이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관계성에서 오는 쾌락을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길 바래요. 오늘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에게 링크 공유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설탕이들 행복하세요. 안녕. 설바. 저희 둘째가 저한테 주고 있는 쾌락은 나랑 똑같이 생긴 얼굴. 제 아기 때 사진이랑 진짜 똑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보기만 해도 신기하고 웃기거든요. 내 어릴 때 사진이 3D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걸 보는 느낌이야. 그리고 또 저희 첫째는 저희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얼굴도 되게 예쁘고 얘가 똑똑해요. 이번 설날 전에 제가 넷플릭스 퀴즈를 딱 틀었는데 새로운 만화 영화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짱구 극장판 같은 거. 그래서 얘가 와
와, 새로운 거 엄청 많이 출시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출시라는 어휘력에서 한번 놀라게 되고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러니까 곧 설날이라서 그런 거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놀랬잖아. 그 설날 연휴 동안 애기들 보라고 그렇게 많은 신규 콘텐츠들이 등록이 됐다라는 그 발상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는지. 근데 사실 이거 남들이 들으면 뭐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별거 아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역시 내 새끼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그런 거에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기들이 독립을 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런 걸 보기만 해도 저한테는 그냥 힐링이 되겠죠. 그런 맛에 낳는 겁니다. 진짜 셋째까지 낳으려다가 참았어요.